고요했던 가정에 의심이 스며들면 어떻게 될까요? 며느리의 가방 속에서 발견한 사진 한 장이 평화로웠던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듭니다. 시어머니의 가슴을 쥐어짜는 배신과 고통, 그리고 누구도 쉽게 내릴 수 없는 결단. 오늘 한 어른의 침묵과 용서, 가족을 지키고자 한 치열한 선택이 펼쳐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혜진은 평생을 초등학교 교사로 살아왔습니다. 학생들과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일에 익숙했지만 오히려 자신의 가족, 그 중에서도 며느리 유리와의 관계만큼은 언제나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다가섭니다. 혜진의 아들 정연이 해외로 발령받아 떠난 지도 어느새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정연은 출국 전 어머니 유리가 일할 때 손녀 서영이 돌봐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혜진은 손녀를 챙기고 며느리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마음으로 아들의 집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유리는 처음엔 혜진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일이 한결 수월해졌어요. 정말 감사해요. 혜진은 그런 고운 마음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을 챙기고 숙제를 봐주고 손녀와 함께 놀아주는 일이 이제 혜진에게 중요한 하루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보기엔 참 평화롭고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혜진은 무언가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리는 예전과 달리 일도 아닌 외출이 잦아지고 옷차림과 메이크업이 점점 화려해집니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머무는 모습이 전보다 잦아졌고 귀가도 늦어졌습니다. 혜진은 처음엔 요즘 젊은 며느리가 바쁘고 사회생활도 많으니 그러려니 하며 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혜진이 무심코 유리야, 오늘은 무슨 좋은 일 있니? 얼굴에 꽃이 활짝 폈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리의 얼굴이 순간 굳더니 아니에요. 그냥 일이 좀 잘 풀려서요라고 대답합니다. 어색한 웃음이 허공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유리는 혜진의 눈치를 은근히 보며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자신의 예민함이라며 애써 넘기려 했지만 마음속 불편한 감정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오후 유리는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일찍 나갈게요라고 말하며 외출 채비를 서두릅니다. 혜진은 그래 조심히 다녀오렴 하고 말하면서도 불안한 눈빛으로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혜진의 일상은 그저 손녀의 간식을 챙기고 숙제를 살펴주는 평범한 하루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 평화로움 이면에 빗방울로 인한 흔적처럼 마음속에 불안이 점점 자리를 잡아갑니다. 그날 저녁 서영이 머리가 아프다며 힘없이 혜진에게 기대옵니다. 할머니, 머리가 너무 아파요. 속도 메스꺼리고 열도 나는 것 같아요. 혜진은 급히 체온계를 가져와 보니 39도를 훌쩍 넘는 고열이었습니다. 급히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지만 유리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전화를 걸어도 회의 중일 것이라는 메시지만 남깁니다. 서영을 데리고 병원에 갈 방법을 찾다가 며느리의 차키를 빌리려 유리의 방에 들어섰습니다. 평소엔 며느리의 방을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수습이 급하여 자기도 모르게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화장대 위에 놓인 유리의 가방을 열었습니다. 차 키를 찾으려 뒤적이던 손에 딱딱한 무언가가 잡혔습니다. 꺼내보니 고급 가죽으로 된 작은 사진첩이었습니다. 사진첩을 무심코 넘긴 순간 혜진은 숨이 멎는 듯한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 안에는 낯선 남자와 유리가 팔짱을 끼고 밝게 웃는 여러 장의 사진, 그리고 곱게 접힌 편지 한 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우리의 비밀스러운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애틋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혜진은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당혹감에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사진첩과 편지가 손에서 힘없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후 혜진은 잠든 서영 곁에서 멍하니 앉아 며느리의 사진과 편지, 그 남자와의 웃음, 그리고 비밀이라는 단어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지켜온 이 가족이 이제는 혜진의 뜻과는 상관없이 조용히 부서져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혜진의 평화롭던 일상에 작은 금이 생겼습니다. 그 균열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번져갔고 혜진은 이제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에 휩싸입니다. 혜진은 그날 밤에도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녀의 열은 내렸지만 머릿속에는 사진 속 유리의 해맑은 미소와 편지의 문장들이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우리의 비밀스러운 시간이 영원하기리라는 한 줄이 마음에 맺힌 가시처럼 찔려왔습니다. 혜진은 자꾸만 설마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과 눈앞의 증거가 너무도 명확하다는 절망 사이를 오갔습니다. 세상의 며느리가, 그것도 자신이 평생 지켜온 가족을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을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두 눈으로 본 사진과 편지는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아침이 오고 혜진은 평소처럼 서영을 깨우고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할머니, 어제 병원에 가서 무서웠어요. 오늘은 학교에 갈 수 있을까요? 서영이의 순진한 물음에 웃으며 괜찮다고 답했지만 혜진의 내면은 조각난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고 위태로웠습니다. 유리는 아침 일찍 어지간히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혜진은 아무 내색 없이 아이에게 아침을 먹이고 유리에게도 집안일을 조용히 건넸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일상이었으나 혜진의 시선에는 예전과는 다른 경계와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리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어제 중요한 미팅이 좀 길어져서 연락도 못 드렸어요. 라고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혜진은 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일이 바쁜 건 알지만 아이가 아플 땐 엄마가 곁에 있어야 하는 법이지. 다음부터는 꼭 연락해라. 그 말에 유리는 아무 대꾸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혜진은 더 이상의 추궁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엔 일종의 벽이 세워졌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혜진은 계속해서 며느리의 행동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유리는 평소와 다름없는 척 애썼으나 잦은 외출과 휴대폰을 귀에 달고 사는 모습, 그리고 밤늦게야 집에 돌아오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집안 곳곳에 며느리의 낯선 향수 냄새가 스며들고 취미라던 사진 동호회 일정으로 집을 비우는 날도 점점 잦아졌습니다. 혜진은 아무리 계산해도 앞뒤가 맞지 않는 유리의 일정이 계속 의심스러웠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모임인가 보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애도 돌보면서 바빠서 그렇다지만 하며 혼잣말로 궁시렁거렸습니다. 하루는 저녁 늦게 유리가 들어왔습니다. 옷은 분명 수수했지만 어딘가 특별한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혜진은 오늘은 모임 있었니? 하고 물었습니다. 유리는 당황하며 네, 오늘은 동호회 사람들과 저녁 먹고 왔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눈에는 어딘가 달라진 유리의 표정이 감지됐습니다. 혜진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의 혼란이 더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이들을 생각해 모든 걸 덮고 넘어가고 싶었으나 또 한편으론 이대로 묻고 갈 수 없는 진실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고민 끝에 혜진은 결심했습니다. 당장 따져 묻기보다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스스로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날 밤 혜진은 조용히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휘둘리면 안 된다. 나는 지금 가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서영이와 정연이 그리고 유리까지 모두의 상처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자. 베개를 베고 누워 잠든 손녀 얼굴을 바라보며 혜진은 마음속으로 수없이 맹세하고 또 맹세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슬픔과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지만 혜진은 그 모든 복잡한 감정을 이겨내기 위해 더욱 단단해지고자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혜진의 두 눈엔 불안과 분노로 인한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며느리에게 직접 묻기를 망설이는 자신이 답답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게 오해라면 내가 며느리를 너무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나 만약 사실이라면 이 가정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고민 끝에 혜진은 차분하게 다음 수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혜진의 마음속 의혹은 점점 커져만 갔고 평범하던 일상은 어느새 두터운 의심의 안개 속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제 혜진은 이 상황을 어떻게든 풀 방법을 찾기 위해 조용히 자신의 따뜻함과 냉정함을 모두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그날 이후 며느리 유리와 마주 앉는 식탁 앞에서조차 마음 깊은 곳에 분노와 슬픔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말투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시선만은 조용히 유리를 비껴갔습니다. 매일 아침 손녀 서영의 머리를 다듬어주며 오늘 기분은 어때? 라고 물었지만 그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유리는 그런 혜진의 변화를 눈치챘는지 자신도 모르게 말을 아끼고 덜 웃고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런 변화조차 혜진은 애써 모른 척하며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밤이 되면 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은 끊임없이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며느리의 사진과 편지, 그리고 유리의 요즘 행동을 분석하기에 바빴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이대로 지켜만 봐야 하는 걸까? 아니면 진실을 캔 따듯 단번에 모든 걸 드러내야 제대로 된 어른의 역할일까?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을 고민했습니다. 아들 정연에게 이 사실을 말할 용기도 내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 애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정연이 가정이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리고 서영이 또한 어린 나이에 부모의 불화와 할머니의 분노를 감당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저 자신만이 견디면 된다는 생각에 혜진은 자신의 감정을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며칠 후 유리가 평소보다 더 일찍 집에 들어왔습니다. 혜진은 손녀와 함께 숙제를 보고 있었고 유리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더니 한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유리는 오늘은 제가 저녁 차릴게요. 어머님은 손녀 숙제 봐주세요. 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혜진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 시간 유리와 혜진은 평소처럼 담백한 대화를 이어갔지만 서로의 마음속에서는 묵직한 고민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유리는 숟가락을 들고 있다가도 멍하게 먼 산을 바라봤고 혜진은 유리의 그런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유리가 요즘 걱정이 많아 보이네. 무슨 일 있으면 말해도 된단다. 하지만 유리는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라는 답장만 되풀이했습니다. 혜진의 고민은 그날 밤에도 이어졌습니다. 얇은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이렇게까지 무거운데 아무도 내 고통을 모른다는 게 더 견디기 힘들다. 하지만 혜진은 애써 고개를 흔들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내 감정만 앞세워 모든 걸 드러낸다면 결국 상처만 남을 것이다. 며느리에게도 아들에게도 손녀에게도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그렇게 혜진의 밤은 또다시 길고 묵직하게 흘러갔습니다. 다음 날 혜진은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렸습니다. 어쩌면 일상적인 따뜻함이 서로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거란 작은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가족의 아침, 혜진은 주방에서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지켜온 가족이 균열이 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스스로 버텨야 한다는 압박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혜진은 이 시간을 통해 며느리 유리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유리도 혼자가 아니었을 텐데 어쩌다 저렇게 외로워진 걸까? 내가 진정으로 몰랐던 건 그녀의 외로움이 아닐까? 혜진은 자신이 부족했던 부분을 되짚어보며 지금이라도 어딘가에서 실마리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마주하는 일이 쉽지 않은 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연결된 사람들 사이에선 더더욱 그랬습니다. 혜진과 유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은 채 침묵과 고민의 두꺼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눈치를 보며 한 걸음씩 조심스레 내딛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혜진의 마음속 갈등은 더욱 깊어져 갔고 가족의 일상은 팽팽하게 얼어붙은 공기 아래 아슬아슬한 평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의 마음은 하루하루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유리의 행동은 더더욱 미묘해지고 거짓말인지 사실인지 모를 말들이 점점 늘었습니다. 오늘은 거래처 미팅이 길어질 거예요. 쇼핑몰 신상품 촬영 때문에 늦어요.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지만 유리의 시선과 목소리, 표정에 담긴 조그마한 떨림까지 놓치지 않고 기억해 두었습니다.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일상을 유지했지만 혜진의 내면에서 불안감은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하루는 오후 늦게 유리가 다시 한번 화려하게 차려입고 외출하려고 했습니다. 손녀 서영도 엄마 오늘도 늦게 와? 라고 아쉬운 듯 물었습니다. 유리는 오늘은 정말 중요한 미팅이야. 금방 다녀올게라고 답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혜진은 창밖으로 며느리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오늘은 뭔가 결정적인 것과 마주치게 될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어둠이 깔릴 때쯤 혜진은 앞마당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유리와 어떤 남성이 골목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남자는 젊고 깔끔한 차림이었고 유리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두 사람이 빙긋이 웃으며 조심스레 서로를 끌어안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망설이거나 부정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직접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혜진은 조용히 문을 닫고 손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수십 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스쳐갔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러나 동시에 막다른 골목에 몰린 가족의 아픔이 머릿속에 크게 파도쳤습니다. 그날 밤 유리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마치 집안에 무언가가 달라졌음을 감지한 듯 천천히 신발을 벗었습니다. 혜진은 아무 말 없이 손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리는 방에 들어가 한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밤새 잠 한숨 이루지 못한 채 때로는 분노에 손이 떨리고 때로는 슬픔에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이제는 행동할 때가 온 건 아닐까? 이 아이에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기회를 주는 것이 정말 옳은 선택일까? 고민 끝에 혜진은 결심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밥상을 차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리야, 정연이가 곧 귀국한다고 연락이 왔다더라. 아마 회사 일정만 조정되면 이번 달 안에 들어올지도 모른대. 그 말에 유리는 젓가락을 놓치며 당황했습니다. 혜진의 말투에는 평소와 다름이 없었지만 그 순간 유리는 마치 모든 비밀이 들통났다고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은 그날 이후 일부러 유리에게 큰 소리로 정연 오면 맛있는 음식도 해줘야겠지. 그동안 네가 고생 참 많았잖아. 정연이 오면 가족 여행도 다녀오자. 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유리는 점점 불안해하며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고 방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혜진은 유리의 불안을 모르는 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상황을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는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을 두고 혜진의 마음속에는 무거운 결단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가족이 어떤 상처를 안게 될지 모르지만 혜진은 눈물과 한숨 사이에서 조용히 각오를 다졌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결코 다그치거나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때론 의미심장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유리야, 정연이가 곧 귀국한대. 네가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 오랜만에 가족여행이라도 다녀오면 좋겠지. 유리는 그 말을 듣자마자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 작은 진동이 식탁 위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혜진의 목소리는 항상 잔잔했지만 유리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듯 불안한 눈빛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혜진은 손녀 앞에서도 일부러 정연 오면 집안도 한번 깨끗이 정리하고 음식도 제대로 해놔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유리는 대답을 머뭇거렸고 서영은 엄마 아빠 오면 우리 가족 다 같이 놀러 가자 며 소리쳤습니다. 유리는 억지 웃음을 보였지만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밤이면 유리는 방 안에서 누군가와 조용히 통화를 했고 혜진은 그럴 때면 일부러 큰 소리로 방문 옆을 지나치며 서영아 자자 라고 외쳤습니다. 집안엔 살얼음판 같은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혜진의 작은 암시와 무심한 말들, 그리고 유리의 불안한 눈빛이 교차하며 집안 곳곳에 보이지 않는 긴장이 쌓여갔습니다. 며칠 뒤 유리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는 듯 방 청소를 한다며 잠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혜진은 그래, 필요하면 말해. 정연 올 날도 얼마 안 남았다고 대꾸했죠. 유리는 네, 알겠어요 라고 짧게 답했지만 목소리 끝에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혜진은 유리가 없는 틈에 거실 한 구석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이미 결론에 다다른 진실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혹시라도 자신이 잘못 본 것은 아닐까, 또는 유리가 조금이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이 가정을 지킬 수 있을지 수백 번씩 자신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유리가 돌아온 후에도 집안 분위기는 예전처럼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거실에서 TV를 볼 때도 모두 말수가 줄어들었고 서영마저도 엄마와 할머니의 달라진 기운을 감지한 듯 조용히 책상에 앉아 그림을 그리곤 했습니다. 혜진은 계속해서 직접적인 추궁을 피했습니다. 대신 요즘 네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 걱정이 된다.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라고 조용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리는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라고 대답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유난히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혜진은 자주 잠이 오지 않는다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 역시 방 안을 서성이다가 문을 열고 부엌에서 물을 마시곤 했습니다. 서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 정적 속에서 수많은 말이 서로의 마음을 오갔습니다. 이렇게 혜진은 유리를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심리적으로 압박했습니다. 한 번 무너진 신뢰의 무게를 가족 모두가 견디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 조용한 심리전과 암묵적 경고는 유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혜진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어느새 마음속에서 커다란 외침이 되어 튀어나왔습니다. 이날 오후 혜진은 손녀 서영을 친정집에 맡기고 유리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유리야, 오늘은 할 얘기가 좀 있다. 유리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혜진 앞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사이로 흘러나오는 정막이 방 안가득하게 퍼졌습니다. 혜진은 준비해둔 사진과 편지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유리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유리는 한눈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봤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사진을 바라보더니 손끝이 떨리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유리야, 이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이 편지는 무슨 뜻이냐? 내 입으로 직접 말해봐라. 혜진의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른 듯 낮고 단호했습니다. 유리는 처음엔 변명을 했습니다. 어머님 오해세요. 정말 사업 때문에 만난 사람이에요. 그냥 친하게 지낸 것뿐이에요. 하지만 혜진은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유리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 눈이 그렇게까지 어둡지는 않다. 내가 본 게 한두 번이 아니다. 더는 거짓말로 어미를 기만하지 마라. 지금 여기서 바른 대로 말하지 않으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끝낼 것이다. 유리는 머리를 푹 숙였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유리가 끝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한순간의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너무 힘들었고 외로웠어요. 정연 오빠는 너무 멀리 있었고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저한테 따뜻하게 대해주었을 뿐이에요. 정말 잠깐이었어요. 아,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모든 진실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오열 소리에 혜진의 가슴도 갈라지는 듯 아팠지만 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네가 외로웠던 것도 알고 힘들었던 것도 안다. 하지만 그게 네가 해야 할 변명이냐? 내 아이, 내 남편 그리고 나까지 다 무너지는 거 아니냐?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은 지켜야 하는 거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상처를 모두가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라. 유리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도와주세요. 어머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할게요. 정말이에요. 라고 애원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혜진의 마음에도 분노와 실망, 그리고 작은 연민이 뒤섞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혜진은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준 시간을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로 여겨라. 만약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땐 내 손으로 모든 걸 끝내겠다. 유리는 고개를 숙이고 연신 감사합니다. 어머님이라고 속삭였습니다. 눈물과 후회의 감정이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이날 거짓의 벽이 무너진 자리에서 두 여성은 각자의 상처를 껴안고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준비를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혜진에게는 무거운 책임감이, 유리에게는 새로운 결심이 그 밤을 지새웠습니다. 진실이 완전히 드러난 이후 혜진은 더 이상 자신을 흔드는 죄책감이나 연민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와 상실감이 마음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참고 이해하려고 애썼던 자신이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혜진은 결심했습니다. 더는 이 가정을 바닥까지 무너뜨릴 거짓된 평화에 기대지 않겠다고. 혜진은 가족의 평화를 위한다는 핑계로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건 결코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치밀하고 냉정한 응징의 시작이었죠. 유리야, 네가 진짜로 변할 수 있는지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단 내 방식대로. 혜진은 며느리에게 분명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그 남자와의 모든 연락을 즉시 차단하고 내 앞에서 증명해라. 둘째, 앞으로 내 모든 외출과 일정을 나에게 미리 보고하고 승인받아라. 셋째, 정연이 돌아올 때까지 매주 상담을 받되 상담 내용도 나와 공유해라. 유리는 그 조건들이 굴욕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네, 어머님. 모든 조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진짜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철저히 파악하기로 한 것이었죠. 혜진은 유리 몰래 사진 속 남자의 신상을 조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남자는 기혼자였고 이미 다른 여성들과도 비슷한 관계를 맺어왔던 상습적인 바람둥이였던 것입니다. 혜진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네가 목숨처럼 여긴 그 남자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혜진은 그 남자의 아내에게 모든 증거를 전달했습니다. 사진, 메시지 내용, 만난 장소와 시간까지 상세히 정리해서 말이죠. 당신 남편이 어떤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으니까. 며칠 후 그 남자의 집안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며 재산 분할 소송을 걸었고 직장에서도 문제가 되어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혜진은 유리에게 담담히 말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그 사람, 이제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니? 네가 가정을 버리고 쫓았던 게 고작 그런 인간이었어. 유리는 그 소식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죠. 어머님, 저 정말 바보였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혜진의 응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리의 직장 동료들과 지인들에게도 은근히 소문이 퍼지도록 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요즘 며느리가 많이 힘들어해서 걱정이에요. 젊은 사람이 잘못된 길로 빠질 뻔했거든요라는 식으로 암시했죠. 결과적으로 유리는 사회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혜진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교육이야.
달콤한 말로 넘어가고 가정을 배신한 대가가 어떤 건지 똑똑히 보여줘야 해. 동시에 혜진은 아들 정연에게도 상황을 알렸습니다. 모든 진실을 말하되 자신이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함께 전했죠. 정연은 처음엔 충격받았지만 곧 어머니의 지혜로운 대처에 감탄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정이 완전히 무너졌을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정연 역시 아내에게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마련해준 재기의 기회를 인정했습니다. 마침내 혜진은 유리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네가 저지른 일의 무게를 이제 알겠지?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서 살아야 할 거야. 한 번 더 실수하면 그땐 정말 끝이라는 걸 명심해라. 유리는 고개를 숙이고 네, 어머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정연이 귀국한 날 혜진은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한 상태였습니다. 가해자는 응당한 대가를 치렀고 피해자는 진실을 알게 되었으며 가정은 새로운 질서 위에서 재건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가족의 모습을 보며 혜진은 조용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연은 아내 유리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던 정연은 유리야, 어머니가 내게 기회를 주셨지만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나도 너를 다시 믿어보고 싶지만 앞으로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리는 눈물을 흘리며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라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가족 내 권력 구조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혜진은 단순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이 가정의 진짜 어른이자 최종 결정권자가 되었습니다. 유리는 모든 중요한 결정을 혜진에게 먼저 상의해야 했고 정연 역시 어머니의 판단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혜진은 유리에게 새로운 규칙들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내 외출은 모두 사전에 보고하고 늦어질 때는 반드시 연락해라. 그리고 매달 가계부를 작성해서 가족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해라. 또한 정연과의 부부 관계도 정상화시키고 서영이 교육에도 더 신경 써라. 이 모든 조건들이 굴욕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유리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몇 달 후 혜진은 유리가 정말로 변했는지 마지막 시험을 해봤습니다. 일부러 그 남자가 유리에게 연락을 시도하도록 상황을 만들어 본 것이죠. 하지만 유리는 그 연락을 즉시 거부하고 혜진에게 보고했습니다. 어머님, 그 사람이 연락했지만 바로 차단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가족만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혜진은 그제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제대로 된 며느리 같구나. 그 순간 혜진은 자신이 완전한 승리를 거뒀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단순히 가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잘못을 저지른 자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면서도 가족을 재건한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이제 유리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혜진에게 정중히 인사하고 집안일에 최선을 다하며 서영이 교육에도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정연과의 관계도 이전보다 더 정성스럽고 진심 어린 태도로 대했죠. 무엇보다 혜진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이 적절히 섞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1년 후 혜진은 자신의 새로운 집에서 가족들을 맞이했습니다. 유리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가져왔고 정연은 어머니께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서영도 할머니를 보며 할머니가 우리 가족을 지켜주셔서 고마워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혜진은 창가에 서서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단순히 용서한 게 아니야. 잘못을 제대로 교정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한 거지. 이것이 진짜 어른의 역할이야. 혜진의 방식은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닌 정의로운 응징과 재교육이었습니다. 그 결과 가족은 이전보다 더 단단해졌고 유리는 진정으로 변화했으며 가정의 질서도 올바르게 재정립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혜진 스스로가 약한 어른이 아닌 지혜롭고 강인한 가정의 수호자임을 증명해 보인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